서울 창신동의 오래된 시장 골목에는 작은 무료급식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한 끼마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점심때가 되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급식소의 가장 안쪽에는 늘 설거지만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74세 한경수였습니다. 빛이 바랜 회색 조끼와 고무장갑 차림이라 처음 온 사람들은 그를 일당을 받고 일하는 허들의 실꾼으로 여겼습니다. 경수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먼저 와서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비상구 앞에 놓인 상자를 치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야단을 치기보다 출입문 위치부터 알려줬죠. 불이 나면 가방 찾지 말고 저 문으로 나가야 한다. 아이들은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지우만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수의 왼손 등에는 불길에 녹아내린 듯한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그는 매일 조끼 안주머니에 낡은 황동 호루라기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경수는 배식이 끝난 뒤 산더미 같은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췄습니다. 태성개발 현장 총괄 강태민이 직원들을 이끌고 급식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비워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태민은 식탁 위에 철거 안내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장 일대에는 복합상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한 끼마루가 버티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지우가 다음 달까지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태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도 안 되는 밥 몇 그릇 때문에 수백억짜리 사업을 멈추라는 겁니까? 경수는 흐르는 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구두 옆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집어들었습니다. 골목이 마르고 전선이 낡았습니다. 여기서는 불씨 하나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태민은 경수의 고무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설거지 하시는 분이면 그릇이나 닦으세요. 안전은 전문가가 알아서 합니다. 경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골목 건너편 공사장의 임시 배전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덮개는 벌어져 있었고 전선 여러 가닥이 한 콘센트에 엉켜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날 오후 공사장 앞에 섰습니다. 전기 타는 냄새가 약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배전함을 찍은 뒤 현장 직원에게 전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허가 없이 찍으시면 곤란합니다. 피복이 벗겨졌어요. 비라도 오면 합선됩니다. 직원은 사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태민까지 나와 경수의 팔을 막아섰죠. 우리 전기팀 검사 다 끝났습니다. 괜히 공사 방해하지 마세요. 경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배선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철거 인력이 들어올 것이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즉시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다음 날은 한 끼마루에서 아이들에게 생일 밥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부모가 늦게까지 일하는 12명의 아이가 작은 케이크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비상구 경첩에 기름을 치고 소화기 압력계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의 군인이었어요. 8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경수의 동작이 너무 반듯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불 앞에서 허둥대지 않는 법을 조금 배웠을 뿐이야. 경수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황동 호루라기를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호루라기 한쪽에는 희미하게 서울 3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사장 인부들은 철거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예정일을 맞추라며 임시 전력으로 절단기 3대를 동시에 돌리게 했습니다. 배전함 안에서 푸른 불꽃이 한번 튀었습니다. 직원이 전원을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태민은 10분만 더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뒤 탄 냄새가 급식소까지 밀려왔습니다. 경수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연기가 지붕 밑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씨, 가스부터 잠그고 아이들을 세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우가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순간 공사장 천막 안에서 폭발음이 났습니다. 불길은 마른 차양을 타고 한 끼마루 뒷벽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수는 조끼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3번 짧게 불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앞사람 어깨 잡아. 뛰지 마. 아이들은 매일 들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지우가 앞장서고 경수가 맨 뒤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아이는 11명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케이크 옆에 두고 온 엄마의 목걸이를 찾으러 다시 들어간 뒤였습니다. 지우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자 경수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들 곁을 지켜요. 아내 구조는 내가 합니다. 그는 수도꼭지 아래에서 앞치마를 적셔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화기 하나를 들고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서는 타는 합판 조각이 떨어졌고 주방의 기름통이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수는 바닥 가까이 몸을 낮췄습니다. 연기의 방향을 보고 뒷창고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쓰러진 선반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맨손으로 뜨거운 철제 선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흉터 위로 새물집이 잡혔지만 손을 놓지 않았죠. 할아버지, 무서워요. 눈 감지 마, 내 목소리만 따라오면 된다. 출입문 쪽 불길이 커지자 경수는 식재료 반이병 작은 창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세우고 민준이를 먼저 밖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공사장 직원들이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경수가 나오려는 순간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초 뒤 검은 연기 사이로 경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창틀을 붙잡고 간신히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소방차 사이렌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수는 정신을 잃기 전까지도 아이 수부터 물었습니다. 12. 전부 나왔습니까? 네, 전부 나왔어요. 지우의 대답을 들은 뒤에야 그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종로소방서장 서도현은 구급대원에게서 보고를 받다가 멈춰섰습니다. 대원 한 명이 경수의 조끼에서 떨어진 지갑과 황동 호루라기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호루라기에 서울 38 각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단체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소방대원들 사이에 선경수와 담요를 두른 어린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들것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의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소방대원과 시장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경수 대장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만 하던 노인을 소방서장이 대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32해 전 대안시장 화재에서 대장님이 살려낸 아이가 접니다. 32해 전 겨울 대안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좁은 통로에 불법 가스통이 쌓여 있었고 소방차가 들어갈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당시 39살이던 한경수는 서울소방 38대의 구조대장이었습니다. 경수는 붕괴 직전의 상가에서 7명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사람이 9살의 서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불길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수는 18살 아들 한준호도 잃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던 준호는 아버지를 도와 사람들을 대피시키다가 무너진 계단 아래에 갇혔습니다. 경수는 시민들을 밖으로 내보내느라 아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화재 뒤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시장관리회사는 불법 가스통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현장 출동이 늦었다는 거짓 보고까지 퍼뜨렸죠. 경수는 부하 대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휘 책임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은 뒤 제복을 벗었습니다. 나중에 조작된 기록이 밝혀져 복직 통보가 왔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훈장도 보상금도 거절했습니다. 다만 구조대 시절 쓰던 호루라기와 그날 살린 아이들의 사진만 간직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자라 소방관이 되었다는 소식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지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대장님을 찾으려고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기록에는 주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창신동으로 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생전에 도시락을 나눠주던 곳이 한 끼 마루의 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매일 그릇을 씻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아들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경수가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도연은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복 모자를 벗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2아이가 살았습니다. 경수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고개 들어. 사람을 구한 건 내가 아니라 훈련한 대로 움직인 아이들과 지우씨야. 도연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장님은 여전히 똑같으십니다. 도연은 낡은 사진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도연의 목에는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수가 구조 직후 잃어버릴까 봐 직접 적어준 것이었죠. 도연의 부모는 그날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던 그는 밤마다 불이 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꿈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따라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덕분에 소방관이 됐습니다. 무서워도 다음 한 걸음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경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구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날이 오직 상실로만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병실 문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수가 매일 비상구를 확인하던 이유도 아이들의 숫자를 거듭 세던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유난이 아니라 한 번 놓친 생명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작은 편지를 들고 병실에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다음에는 목걸이 가지러 안 들어갈게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아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일을 겪고 약속까지 했으니 이제 내가 다른 친구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민주는 경수의 붕대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경수는 아들의 어린 시절 손을 다시 잡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태민은 화재 원인이 급식소의 낡은 가스레인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쪽 배전함 얘기는 꺼내지 마. 공사 중단되면 다 끝장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전날 찍어둔 사진이 지우의 휴대전화에도 전송돼 있었습니다. 배전함 덮개가 열린 모습과 녹아내린 전선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한 공사장 직원도 양심을 택했습니다. 그는 태민이 전원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소방조사관은 발화 지점에서 과부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급식소의 가스밸브는 경수의 지시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더 심각한 사실도 나왔습니다. 같은 배전함에서 한 달 동안 차단기가 4번이나 내려갔지만 태민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더 높은 용량의 차단기로 바꾸게 했습니다. 전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무시한 조치였습니다. 지우가 구청에 보낸 민원 시간과 공사장 작업 일지도 일치했습니다. 화재는 갑자기 생긴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발견한 위험을 일정과 비용 때문에 밀어낸 결과였습니다. 태성개발 본사 감사팀이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태민은 안전보고서를 고치고 주민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그를 직위해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온 태민은 경수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경수는 그를 세웠습니다. 나한테 무릎 꿇지 마시오.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사람보다 일정을 먼저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지 마시오. 안전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경수는 처벌을 막아 달라는 부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칠 뻔한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죠. 다만 태민의 가족을 들먹이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소식이 알려지자 한 끼마루 앞에는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전설의 소방대장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경수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도연은 기자들에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웅담만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경수 대장님은 화재 전날 이미 위험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조의 기적보다 무시된 경고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낡은 전선을 스스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은 오래된 시장과 무료급식소의 전기 안전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성개발은 불에 탄 한 끼마루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붙은 건물과 홍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경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들 밥상이 회사 광고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수는 대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새 급식소에 두 방향의 비상구를 만들 것, 공사 현장 안전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복합상가 설계도 바뀌었습니다. 철거 예정이던 오래된 골목 일부가 보존됐고 1층에는 한 끼마루와 주민 안전교육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수는 설계회의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건축가가 보기 좋은 유리문 하나를 제안하자 그는 아이들의 키에서도 출구 표지가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리실과 식당 사이에는 연기를 막는 방화문을 넣었고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혼자 나갈 수 있도록 경사로의 폭도 넓혔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박수받는 장치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설계도 첫 장에 적었습니다. 한 끼마루가 다시 문을 열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은 빈 점포를 빌려 임시 급식소를 꾸렸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은 매일 김치를 보냈고 쌀가게 주인은 쌀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직원들도 퇴근 후 그릇을 날랐습니다. 경수는 손에 화상이 났기도 전에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설거지는 절대 안 된다며 의자에 앉혔지만 그는 금세 아이들의 대피 동선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경수에게 새 호루라기를 선물했습니다. 문구점에서 산 플라스틱 호루라기였습니다. 옛날 것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쓰세요. 경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안전대장이다. 친구들 숫자 세는 일을 맡아라. 아이들은 매달 한 번씩 화재 대피 연습을 했습니다. 경수는 겁을 주는 대신 애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지, 문손잡이가 뜨거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도연도 쉬는 날이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수를 대장님이라고만 불렀지만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경수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도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들으면 섭섭해하겠구나. 형부터 부르라고 할 거다. 도현은 웃으면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준호가 잠든 추모공원을 함께 찾았습니다. 소방청은 한경수의 과거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당시 조작된 보고서와 뒤늦게 복권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수에게 미지급된 훈장과 명예 계급을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 당일 경수는 새 양복 대신 오래된 회색 조끼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조끼 주머니에는 황동 호루라기가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그가 과거에 구한 생존자들과 한 끼마루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에는 대안시장 화재 당시 임신 중이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딸은 현재 응급실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수가 한 번 내민 손이 한 사람의 산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시간까지 이어준 셈이었습니다. 경수는 그 모녀의 인사를 받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 헤아리며 살아온 세월 뒤편에 이렇게 많은 삶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보았습니다. 경수는 훈장을 받은 뒤 짧게 말했습니다. 불 속에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만 영웅은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대피할 때 옆 친구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 잘못된 지시를 기록해 진실을 밝히는 사람도 모두 생명을 구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대원들과 아들 준호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박수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박수친 사람들은 한끼마루 아이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경수는 훈장을 급식소 벽에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유리 상자 안에 넣어 주민 안전교육실에 두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누구의 경고인지 묻기 전에 무엇을 경고하는지 먼저 들으십시오. 태민은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난 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시장 안전교육날, 작업복을 입은 그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태민은 아이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뒤편에서 오래된 멀티탭을 교체하고 비상등을 달았습니다. 경수는 그를 칭찬하지도 몰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새 배선의 접지 상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냄새가 안 납니까? 태민의 질문에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했군.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치른 사람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만들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새해 한끼마루에 첫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고 안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를 허드렛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수가 앞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도연히 훈장 받은 분이 설거지를 하면 자신이 곤란하다고 농담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릇이 쌓이면 밥줄이 늦어진다. 현장에서는 필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야. 민준이는 안전대장 완장을 차고 아이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12이 모두 모이면 황동 호루라기 대신 작은 플라스틱 호루라기를 한 번 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경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아직도 여기서 설거지를 하세요? 경수는 창가에 놓인 아들 준호의 작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밥을 먹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면 그날 해야 할 구조는 끝난 거니까요. 점심이 끝나자 아이들이 경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국어 숙제를 물었고 다른 아이는 소방차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경수는 한 명도 재촉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도연은 문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복 모자를 벗었습니다. 32해 전 자신을 불길에서 안고 나온 사람은 이제 아이들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화려한 제복이나 높은 직함이 있어야 영웅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위험 앞에서 한 걸음 먼저 멈추고 약한 사람 곁에 끝까지 남는 선택입니다. 한끼마루의 불은 많은 것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한 노인이 감춰둔 이름만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했던 경고를 듣는 법과 잘못을 책임지는 법, 서로의 하루를 지키는 법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는 마지막 그릇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던 도연과 민준이가 그의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시장길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경수에게 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도연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경수는 그 두 이름을 들으며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